안녕하세요. 순사이 국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무차별적인 정보, 세 번째로 이해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차별 가능한 정보를 먼저 배웠고요. 차별 불가능한 정보를 배웠죠. 차별 가능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정보였고요. 두 번째는 차이점이 발생하는 정보. 그 다음으로 차별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정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관계, 인과 여기서 이 관계는 인과관계, 비례관계 이런 애들이 해당되었고요. 그리고 수식 정보들, 나열되는 정보들과 이해 불가능한 정보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선생님 수식 정보는 수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수식 정보는 관계식이랑 똑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크게 제가 6가지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6가지 형태의 정보의 처리법은 한 문단에 이 정보 중 한 유형만 나올 때를 가정하고 설명한 거예요. 한 문단에 이 중에서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3개가 나올 때도 있겠죠. 이게 바로 혼합형 정보, 마지막 정보 유형입니다. 하나의 유형의 정보가 한 문단에 채울 때도 있지만 2개에서 3개가 한 문단에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4개가 섞이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개에서 3개가 섞인 이 현상이 수능 비문학을 어렵고 규칙화가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공부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중에서 2개나 3개를 섞을 경우에 경우의 수가 6C2 플러스 6C3이거든요. 이게 확률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5 플러스 20이 됩니다. 즉 정보를 혼합해서 유형화하는 경우가 3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작정하고 정보를 섞을 경우에는 유형이 20개에서 30개가 넘어가게 됩니다. 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의 예시는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모델링과 렌더링 지문인데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다고 가정하고 이 문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정점 화소수와 연산 시간의 관계식도 나오죠. 그리고 GPU의 계산 과정 등 여러 비례 인과관계에 관련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반복되는 정보는 없는데 차이점은 발생해요. 즉, 차별 가능한 정보로 차이점이 발생하면서도 관계식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설명하는 정보인 겁니다. 따라서 CPU와 GPU에 대해서 주요 정보로 차이점을 잡아야 되고 나머지 정보는 표시하거나 메모를 해야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관계 정보니까 무차별적 정보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혼합형 정보를 처리하는 제 나름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정보를 읽고 혼합되어 있다는 걸 인지해야겠죠. 똑같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한 후에 정보를 차별적 정보와 무차별적 정보로 나눠야겠죠. 여기서 차별적 정보는 기억하고 무차별적 정보는 이해만 하고 어떤 표시나 밑줄이나 메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차별적 정보가 없이 무차별적 정보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차별적 정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결성이 높은 정보를 하나 골라서 기억하면 되고요. 만약에 무차별적 정보가 2개, 3개로 들어가 있는데 직결성이 높은 무차별적 정보마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밑줄 메모, 표시 정도만 하고 빠르게 패스해야겠죠. 이거를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인지하고 차별적 정보와 무차별적 정보로 나눈 다음에 차별적 정보만 기억하거나 무차별적 정보 중에서 직결성이 높은 걸 고르는 연습을 계속해야 이게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번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이 6가지 유형에 대한 대응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하신 거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강의나 현장 강의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거 중에서 자기랑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랑 좀 잘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방식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숙련화를 시켜야 됩니다. 눈을 여러 군데 돌리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1월, 2월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독해 스타일이 나랑 잘 맞는지 비교 영향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앞에 한두 달 정도 전초전을 끝낸 이후로는 자기랑 잘 맞다고 생각되는 방법 아니면 자기가 진짜 글을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숙련화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도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드린 거에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풉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의 수능 비문학 지문들이 단일 정보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 하나의 형태의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최소 두 개에서 많으면 세 개를 섞습니다. 혼합형 정보로 나와요, 대부분. 단일 차이, 단일 반복, 단일 나열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잡아 기억하고 차이가 없으면 반복되는 정보를 잡자. 그것마저 없으면 대강 이해하고 밑줄 메모한 후 패스하자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죠. 이거를 매일 습관화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습관화해서 글을 빠르게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무난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로써 지문 독해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다예요. 이거를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요. 쓰는 제가 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보 유형 6개와 이 6개를 2개나 3개씩 골라서 섞는 이 35개 유형 있죠. 저는 이 40개, 30개 정도의 유형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설 모의고사를 낼 때 어떻게 정보 유형을 섞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 섞은 정보로 어떻게 문제를 내면 정답률이 낮아지는지를 계산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뚱딴지 같은 소리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식한테 국어를 가르친다고 가정을 해도 저는 똑같이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독해는 사실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최대한 저는 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후 여러분들이나 다른 학생분들이 원칙을 최대한 반복해서 적용하고 나머지는 혼자 독학하면서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이 법칙은 약간 변형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독해 공부는 독학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약간만 설명을 더 보완하고 예시를 그냥 많이 때려박는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해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강의 자료가 그냥 여기서 예시만 추가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용을 많이 늘리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예시가 많은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좀 간결하고 일관되게 그러나 단호하고 빠르게 내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거에 챕터 1에 해당하는 게 이 독해 기본 강의였거든요. 이 독해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로 문제풀이와 선택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물론 여기서 독해 레벨을 더 높이는 강의도 있어요. 이게 챕터 3나 4쯤에 그러니까 기간으로 말씀드리면 2월이나 4월쯤 적절한 시기에 할 것 같은데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이 챕터 3나 4쯤에 나오는 이 레벨을 더 높이는 독해 강의에서는 이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는 한 문단 내에 정보가 단일로 나올 때도 있고 복합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면 된다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단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독해하는 거였죠. 분절적 독해였어요. 근데 레벨을 더 높이는 독해 강의에서는 2개 문단이나 3개 문단을 연관지어서 독해를 하는 연속적 독해, 여러분들이 흔히 유기적 독해라고 부르는 그런 독해 방법이 있죠.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2월이나 4월쯤에 적절한 시기를 재고 강의를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챕터 1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와 선택지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습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